당신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침묵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제목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 안쪽을 단단히 두드리는 것처럼 내려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어렴풋이 느끼던 것을 이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왜소하게 만들려 했던 그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니고 있으며 방이 조용해질 때면 특정 말들이 다시 떠오르고 당신의 영혼은 그 일을 잊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통해 웃어 넘기며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가 왔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은 항상 정체성을 다시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거짓 이야기가 자신 위에 씌어질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절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싶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그것을 명확히 이름 붙이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혼란을 지혜인 것처럼 더 이상 짊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상처에 대해 계속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과 사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당신을 흔들었을지라도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발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리가 대답하기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욕이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항상 공개적인 잔혹함으로 찾아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심한 시선으로, 너무 가볍게 내뱉은 한 문장으로, 미소와 함께 닫힌 문으로, 혹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지연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이 나오기 전에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합니다.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이 그 순간을 되감았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하루 중에는 허락도 없이 그 기억이 되찾아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전화를 열 때,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은 교통체증 속에서 앉아 있을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짓된 판단이 얼마나 깊게 파고들 수 있는지 그것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링게링 한다는 것이, 그것이 권위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처가 표를 남길 만큼 충분히 실제였다는 뜻이며 당신은 그 표를 당신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그 표를 읽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간과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 차이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당신에 대한 진리 사이에서 충돌을 느꼈습니다. 그 긴장감이 바로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주의를 끄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맹목이 당신의 내면 생활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은 당신을 복수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으로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 전체 무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야기의 일부만 이해했을 뿐임을 보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잘못 읽었다 해도 그 읽음이 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주께서 그들이 측정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뜻일 뿐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늦게 느껴지는 일이 영적으로는 여전히 시기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계에 맞춘 기적의 보장이라기보다 이미 당신 안에서 형성되어 왔던 것에 대한 엄숙한 깨어남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가 같은 기억에서 멈추는 가운데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려 애써 왔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메시지에 답하고 책임을 다하며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처가 왜 한때 중요했던 사람의 의견에서 와야 했는지 묻는 내면의 공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픔이 개인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에 대한 감각을 축소시키려 했던 방식으로 당신이 오해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피로로 나타납니다. 어떤 날에는 날카롭고 조용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어떤 날에는 희망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상한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무감각 속에서도 당신 안에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주에 깊으며 여전히 거짓에 동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했을지라도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 왔다면 그것이 당신을 동요시킨다는 사실이 그 답일 수 있습니다. 모든 동요가 경고는 아닙니다. 어떤 것은 분별을 위한 부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당한 후에도 자기 의심의 순환에 갇혀 지냅니다. 그들이 자신이 민감한 것인지 계속 묻기 때문입니다. 대신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왜곡된 시각을 짊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이것이 바로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단순한 읽기 계획을 넘어설 때입니다. 그것은 이 계절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식별하고 닫힌 문과 연단의 지연과 조용히 모습을 갖추어가는 새로운 사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기다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대한 언어를 갖게 된 후로는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췄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종류의 명료함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토되도록 허용할 때 그것은 당신을 혼란에서 벗어나 더 확고한 신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을 때 너무 빨리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은 항상 존재합니다. 한 목소리는 당신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목소리는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다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거칠어지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목소리도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주의를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매여 있게 할 뿐입니다. 이런 계절에 산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법정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프렛나스나체나되지 않은 사건에서 계속 이기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옛 대화를 확인합니다. 당신은 말했어야 했던 말을 되뇌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해를 공존할수록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공간은 줄어듭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증인에 집착하도록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돌아옴은 마땅히 인정받았어야 했던 것을 방어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읽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큰 목적의 일부로 이해되기 전에 문제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의 질투나 혼란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과 지연과 구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곳도 그를 최종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세기, 다른 집, 다른 책임 속에서 당신의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패턴은 친숙합니다. 오해는 특히 더 잘 알았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올 때 당신을 고립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해 말해진 것과 실제로 진리인 것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이 종종 더 흔들림 없는 사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더 크게가 아닙니다. 더 단단하게가 아닙니다. 더 흔들림 없이입니다. 당신이 중요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극적인 반응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뼈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진리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묻지 않고 모욕의 순간으로 계속 돌아간다면 당신의 주의가 얼마나 과세되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순환은 작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기대를 낮춥니다. 당신은 본능을 침묵시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름 붙일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당신은 다른 모든 것에 스며드는 사적인 슬픔을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을 더 무겁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조심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완하기 전에 긴장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안전한 방도 의심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생활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호는 그것을 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대가는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가 다시 숨쉬도록 초대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8. 그것이 당신이 문턱에 서 있다는 간단한 확인이 되도록 댓글에 입력한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잃은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것이 당신의 길을 건너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이 순간의 실제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욕은 최종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은 한때 흐릿했던 곳에서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통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종종 더 내면적입니다. 옛 상처는 정체성 주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오해당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간과당한다는 것은 작다는 것을, 상처받는 것은 이제 영원히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해석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마음은 확실성을 원하고, 몸은 보호를 원하고, 영은 진리를 원합니다. 이 셋이 정렬되지 않으면 가장 큰 두려움이 대개 이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멈춤을 거절로, 모든 거리를 버림으로, 모든 침묵을 당신이 결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경험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의 작업이 정직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이름 붙이지 않은 거짓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내면의 합의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미움 없이, 부정 없이,
부드럽게 깨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당신을 보지 못한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들이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축소되도록 당신을 훈련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곳들은 성실함을 처벌하면서 성과를 보상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당신에게 존엄성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에 대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어떤 방들은 말은 많지만 실제 보는 눈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을 때 경계를 지혜로, 철수를 성숙으로 잘못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의욕이 아닙니다. 분별은 당신을 소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고 패턴을 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욕이 그것이 모든 새로운 연결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말입니다. 해답은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더 차가워지지 않으면서 더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형성한 곳과 여전히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는 곳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반대에는 전략이 있으며 그것은 대개 반대라고 스스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과 피로와 지연과 덜 중요한 긴급함의 약속으로 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듣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당신을 충분히 바쁘게 만듭니다. 그것은 또한 비교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크게 말하고 더 안전하게 보이는 것을 보여준 다음 당신이 왜 아직 거기에 있지 않은지 묻습니다. 그 질문은 실용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종종 함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되는 일에서 보이는 공연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과정의 진리 대신 가장 큰 방해 속도로 당신의 삶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군중에 의해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통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되는 일은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명료함과 긴급함이 당신의 정체성을 대신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반복적인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만이라도 거짓과 협상하는 것을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질문이 있었을지라도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축소시킨 거짓된 읽음과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상처받는 것과 당신의 내적 동의를, 당신의 가치를 축소시킨 바로 그 이야기에 계속 바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에서 진리 안에서 가만히 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결과를 아직 가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옛 해석이 그 힘을 잃어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고쳐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욕이 당신의 정체성의 최종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살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변화에 대해 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는 천둥처럼 옵니다. 어떤 진리는 문 아래의 빛처럼 옵니다. 이 진리는 조용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서두르면 그것이 당신 안에 무엇을 세우려 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종종 사람으로 하여금 과장 설명하거나 과잉 수행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당신이 더 이상 둘 다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명확해지도록 가르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당신을 오해한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오해가 무엇을 노출해드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적 안정을 위해 외부 승인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던 곳을 노출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도록 당신의 가치를 확인해 주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노출했습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이 뿌리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두려움으로 그것에 물을 주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먹이는 것을 멈추면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 계절에 맞는 이미지는 흙 아래의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땅의 어떤 것도 아름다움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닫히고 숨겨지고 심지어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것은 낭비된 것과 같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압력과 습기와 시간이, 눈이 아직 감탄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흙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박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생명 안으로 모여들 때 견뎌야 할 것을 견딜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달은 것보다 당신의 계절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낮춤은 당신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승하기 전에 생명을 더 깊게 밀어넣는 숨겨진 압력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안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매장처럼 보였던 것은 또한 보호였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또한 발달이었습니다. 땅은 당신의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덮개였습니다. 그 숨겨진 계절 안에서 뿌리는 조용한 일을 합니다. 그것들은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표면에게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찾고 붙들고 지킵니다. 아무도 그것을 축하하지 않을 때 형성이 종종 그렇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것에서 생명을 끌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시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욕은 가시성만이 가치의 유일한 증거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에 의해 보존됩니다. 그것은 묻혀 있다고 해서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일부는 주목에서, 박수에서, 당신을 이미 다 알아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간과는 과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감독하도록 초대받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흙의 압력은 당신이 그 안에 있을 때 반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누릅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한이 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성숙하기 전에 연약한 것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자비로운 경계입니다. 씨앗이 너무 일찍 들어 올려진다면 그것은 공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 일찍 노출된다면 힘이 형성되기 전에 손상에 취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닫힌 문은 모욕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보호입니다. 그것들은 계절을 정직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당신을 압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준비되었다고 가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땅은 외로울 수 있지만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옛 가정들이 깨어져 생명이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면한 모든 제한에 의해 매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한 중 일부는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장소, 그리고 잘못된 버전의 당신로부터 당신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현재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에서 생명이 형태를 잡도록 압력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소극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일을 낭비된 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정직하게 유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아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극적으로 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올바른 힘이 형성될 때까지 흙 아래에 머무는 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대로 바꾸려 시도하는 대신 흙이 되도록 하는데 용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일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시작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균열, 들어 올림, 첫 움직임. 표면만 지켜본 사람은 그 작은 표지가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짧은 구절을 댓글에 입력한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숨겨진 계절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형성해온 것을 받기로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바치는 문장이 되게 하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이미지는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자라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단계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옴은 당신이 회복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리에서 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씨앗은 이미 꽃인 척함으로써 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지탱한 과정을 존중함으로써 그것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제목은 당신에게 모욕을 영원히 응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낮춤이 결코 전체 이야기를 정의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음을 보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승인에 의존했던 자에게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흔들림 없는 자, 더 명확한 자, 수치와 지시를 구분할 수 있는 자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뒤돌아볼 때 당신은 한때 당신의 가치를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그 안의 생명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더 크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가 옛 읽음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줄 한 가지 실천은 기억에 답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옛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를 때 즉시 공황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가만히 앉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름 붙이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무시했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사건을 쌓기 시작하기 전에 몸을 가라앉게 하십시오. 당신의 발을 바닥에 두십시오. 턱을 푸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당신의 신경 주위에 단순한 말로 말하는 방식으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런 다음 과장 없이 상황의 진리가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 중인 분별입니다. 그것은 상처가 당신의 삶에 영구적인 해석자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다른 실천은 당신이 눈치채지 않고 축소되는 곳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갑자기 더 작아지는 대화에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를 멈추는 방에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사과로 시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필요가 너무 많다고 가정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요점은 그 습관들에 대해 당신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그것들이 그 힘을 잃도록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압력 아래에 있다고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계속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경우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플레인하게 말할 퍼미션을 주는 것, 하나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혹은 명백했어야 하는 것을 과장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흔들림의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생활이 매번 무례를 예상하여 긴장하는 것을 멈추어도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선택들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의 뿌리내림의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가 멈춤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모든 초대가 즉각적인 예를 디서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강역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침묵이 손실은 아닙니다. 때때로 가장 자비로운 일은 당신이 그 없이도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긴데의 한계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일정을 가진 부드러움입니다. 씨앗은 땅이 그것을 덮고 있을 때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을 지탱할 만큼 충분한 힘이 생기기 전에 연약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와 같은 자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뀐 리듬, 덜 혼잡한 일정, 더 느린 대답, 의도적인 아니요. 이것들은 당신의 삶이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 아직 형성되고 있는 것을 흩뜨릴 압력으로부터 보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극적인 서약이 아니라 명확하고 신실한 결정 하나입니다. 당신은 모욕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방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결정합니다. 당신은 명료함이 옛 원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끝없는 과거와의 논쟁이 아니라 되는 일에 속한다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씨앗은 그 주변의 모든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형태에 자신을 쏟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경계, 하나의 기도, 하나의 정직한 대화, 하나의 휴식하는 멈춤, 당신의 날들을 실제와 일치시키는 하나의 순종 행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 대한 진리를 결코 말하지 않았을 순환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조용한 아멘처럼 이제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말없이 받아들인 것을 위해 서도록 하십시오. 때때로 마음은 입이 하기 전에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그 작은 몸짓은 당신이 듣고 있는 진리와의 합의의 인장이 됩니다. 그 합의를 가까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그 주변의 소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칭찬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의 생명이 그것을 덮고 있던 곳으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옛 해석이 통제를 잃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강력한 그림입니다. 한때 최종 판결처럼 느껴졌던 낮춤은 이제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유쾌했기 때문도 공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전체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인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견뎠는지 압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가치의 최종 척도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 인식은 당신을 누구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작게 유지했던 거짓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난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특히 그 사람이 온유하고 신실하거나 여전히 자신의 조용한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 경우, 때때로 돌봄은 크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어를 적절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듣는 동안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스쳤다면 그 누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방금 받은 것을 확장하는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위해 바로 적절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그 정체성 진술을 입력하고 그것이 연약한 희망이 아니라 간단한 진리처럼 당신의 손에 쉬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누구에 대한 확인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레이션이 계속되도록 하십시오. 합의가 이제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흙과 논쟁함으로써 그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묻는 것을 멈출 때 오는 킨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을 보지 못했는지 묻는 대신 당신은 그 계절이 고통을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법을 묻는 대신 당신은 어떻게 더 큰 명료함으로 살 것인지 묻습니다. 그 낮춤이 당신을 지웠는지 묻는 대신 당신은 모든 불필요한 것이 벗겨졌을 때 무엇이 보존되었는지 묻습니다. 그 전환은 당신의 삶, 주변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것이 기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을 지배할 권리를 제거합니다. 당신은 옛 고통이 여전히 실제이지만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많은 목소리 중 하나가 되며 당신이 순종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돌아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여정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지 않고 당신을 당신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남는 것은 더 조용한 킨데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잘못 판단한 사람들을 인상 주려 하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방에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의 힘입니다. 당신은 모든 점수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 치유하는 것, 안정시키는 것, 당신을 앞으로 부르는 것에 당신의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살아가는 증거가 되기 위해 땅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안의 생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옛 모욕을 그것이 속한 곳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낮추었던 사람은 이제 그들이 놓쳤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승인하기 위해 그들의 이해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계절에 충분한 혼란을 짊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분별을 짊어집니다. 당신은 한 계절에 충분한 축소를 짊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흔들림 없음을 짊어집니다. 당신은 한 계절에 침묵이 사라짐을 의미하는지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